않은 문제가 되는데 예. 적어도 그 자리에 거기에 아마 야당 의원들까지 다 참석을 했었던 거고요. 출석을 했었던 거고요. 그 출석한 분들은 표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권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연 몇 사람이 출석을 했는지 그리고 출석한 사람 중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몇 사람이 출석을 했는지에 대한 수를 카운트하는 과정에서 예. 검표라 그러던가요? 버튼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그걸 하게 돼 있고 그 수의 계산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문재환 교수께서는 어저께 그 장면 그 자리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석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까? 한쪽은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이고 한쪽은 그 처리를 막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이죠. 문재인 교수께서 이러저러한 그 현란한 그 용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용어를 다 제외하고 있어 말이죠. 자,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제 얘기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표결이 실질적 형식적으로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께서는 표결의 시작을 선포했고 그리고 표결의 종료를 알렸습니다. 그러면 표결이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국회법 제109조에는 부결의 사안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반수 출석이 안 됐을 때, 그리고 과반수 출석의 출석자의 과반수가 찬성이 안 됐을 때,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이 두 가지 사안이 되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돼서 투표가 진행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국민투표에서도 어떤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서 투표를 많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또 학급 선거, 반정 선거에서도 투표를 하다가 이러저러한 선거로 이러저러한 사유로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한 결과가 과반수라는 이 의결 정족수에 못 미쳐서 그 부결 요건에 해당되면 그건 부결된 것이죠. 이것은 입법 사례도 있는 것이고 판례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 교수께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해놓고 그리고 헌법 무효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재와 네. 그리고 행정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예. 그래서 문 교수께서 이러다 저러다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법부의 양심에 맡기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럼 다시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제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 자리에 몇 사람이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근데 그 자리에 정말 사람이 없었으면 그건 지금 조금 전에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현장에는 없었지만 TV에서 나오는 걸 보니 그 자리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라는 걸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제기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제가 아까 왜 열린우리당 말씀을 드렸냐면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재투표에 관련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과거에 사학법 통과할 때 열린우리당에서 단상에서 숫자 막 계산하고 해서 또 지금 얘기 나오신 대리투표다 그래서 똑같이 그 당시엔 한나라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2008년 4월 24일 날 헌재에서 나왔던 결정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리투표의 문제고 일사부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을 보면 저한테 계속 얘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으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안 하실 테고요. 헌재가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인터넷 가서 다 뒤져보시면 나오는 헌재 판례로 다 나오는데요. 적어도 국회의 의사 일정에 관해서는 헌재에서는 그건 국회의 자율권에 맡깁니다. 그래서 아주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그건 국회 내에서 적어도 몇 사람이 참석했고 거기에서 몇 사람이 표결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 일정에 관해서는 적어도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는 게 헌재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절차가 매끄러웠다 또는 저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좀 설명을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말씀 듣고 김종배 평론가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시 본 회의장에는
그러니까 제적 과반수 이상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에 문제의 방송법 전에 신문법에서 제적 과반수 이상의 162명이 투표를 해서 150명의 찬성으로 신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방송법 투표에서 왜 문제가 됐냐 하면 이 지금 우리 국회 본회의장의 그 의결 정족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회의장에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그 몇 명 들어왔는지를 체킹을 하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전자 투표를 할 때마다 재석 현황을 전자 투표를 확인하고 법안에 이 과정에서 방송법을 상정을 해서 투표를 했는데 제적 과반수 이하인 145명만이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법의 109조에 보면 의결 정족수가 제적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그 법안이 통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적 과반수 이하가 투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의결 정족수가 안 됐던 것이죠. 투표가 성립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국회 재투표를 해서 가결하도록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됐음을 우리 국회 사무처라든지 또 선례에서도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그 회의장에 그 표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제적 과반수 이상이 참석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문법 바로 전에 통과됐던 신문법에서 참석이 돼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어서 이루어진 방송법에서도 분명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자투표상에 그 참석 유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정족수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그것을 다시 재투표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아까 전병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 여부가 무슨 투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슨 반대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우리 한나라당 의원이라든지 또 무소속 의원이라든지 다른 의원들이 더 참석을 했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배 평론가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고등학교로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아주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 지금 참으로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재적 의원이나 재석 의원이 아니라 출석 의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서 그 자리에 몇 사람이 있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소환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주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서 절반이 찬성하면 즉각 해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표를 하러 갈 때 6시 또는 6시가 투표 마감 시간입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그 시간 이전에 안에 들어가서 선거인 명부에 도장을 찍고 기표용지를 받았다면 그게 6시나 8시 이후라 하더라도 투표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선거인 명부에 확인하는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그 마감 시간을 넘겨버리면 투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는 문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직장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어서 8시 10분에 갔는데 아무튼 나는 투표할 의사가 있어서 가서 그 근처에 있었으니까 하나는 얘기가 똑같은 게 왜냐하면 국회에서 재석을 따지는 기준은 뭐냐면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이후에 의원들 앞에 모니터가 있고 거기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하려면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야 찬반 버튼이 나오고 거기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재석 의원이 몇 명이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은 그 재석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비로소 발효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본회의장 안에 있다고 그게 이건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재석 없습니다. 의원의 기준이 되는지 저는 그거를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 말씀 마저 드리고요.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그런 게 있으니까 이 국회 선례집, 그다음에 국회법 해설집, 국회 의사 별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선례집에 보면 그 전에 어제 이윤성 부의장이 그 표결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국회 선례집에 보면은 투표 종료를 선포한 다음에는 다시 투표할 수 없다고 딱 적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달리 해석하는지 일단 그 이치를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 국회법 해설집에 보면은 만약 의장이 표결 선포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였지만 제적의원수가 의결 정적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나라당이 바로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똑같은 그 국회법 해설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의장은 안건을 표결할 때 먼저 재석 의원수를